치실 할머니. 아침 먹기 전에 소 여물을 썰고 소똥을 쳤다. 며칠을 치지 않았더니 소똥이 누러붙어 삽으로 긁어가며 쳤다. 여물 써는 일과 수레에 퍼담은 똥을 거름더미에 갖다 붓는 일은 승희 씨가 해주었다. 집 주변에 풀이 너무 무성해 낫으로 베어 소 여물과 함께 주었더니 어미소와 어린 소가 코를 킁킁대며 먹었다. 마른 짚만 먹다가 연한 풀들을 먹으니 얼마나 맛있을까. 아마도 고급 식당에서 채소 샐러드를 먹는 기분이었을 거다. 내친 김에 길가에 심은 옥수수에 소똥 거름을 퍼다 얹었다. 마루문을 연 채 아침을 먹고 있는데 길 건너집에 사는 할머니가 앞모래실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할머니는 무릎이 많이 안 좋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밭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밖까지 오고 가는 일을 더 힘들어 하신다.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나갔다. 아이고, 나도. 아유, 뭘 태워준다고 그래. 할머니는 그러면서도 걸음을 멈추고 길섭에 걸망을 내려놓으신다. 내릴 때까지. 아이고, 원. 밭에 가는데 자가용을 다 타네. 새댁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내가 다리가 아파서 놀러 못 댕기니까 새댁이가 놀러 와. 하셨다. 차로 밭에 모셔다 드리고 오면서 다리 아픈 엄마 생각이 났다. 사랑에 빠진 돌순이. 소 여물을 주려고 우사로 가는데 도리와 돌순이가 목줄이 엉켜서 낑낑대고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을 저렇게 엉키는데 그때마다 아주 전쟁을 치른다. 둘이 마구 핥고 문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그만 서로 얼굴이 딱 붙을 만큼 줄이 꼬여버리곤 한다. 그런데 그걸 풀어주다가 돌순이를 한 번, 도리를 두 번 놓쳤다. 그때마다 다시 잡기가 너무 힘들었다. 겨울에는 한 번씩 풀어주기도 했고 산책도 매일 데리고 다니는데 오히려 이 좋은 계절에는 남의 밭에 들어갈까봐 묶어두어야 하고 밭일이 바빠 산책을 나가기가 어렵다. 아니,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는 건 핑계고 솔직히 어른들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가하게 개를 산책시키는 것처럼 보일까봐. 승희 씨는 그래서 짐승을 안 키우려고 한다. 심지어는 닭도 가두어서 키우는 것이 싫다고 안 키운다. 그런데 산자락에 있는 밭에는 개를 한 번씩 데리고 가서 냄새를 흘려놓거나 흔적을 남겨두면 짐승들이 덜 온다고 해서 키우게 된 것이다. 어쨌건 꼬인 줄을 풀다가 또 놓칠까봐 승희 씨를 불렀다. 그런데 승희 씨가 꼬인 줄을 푸는 도중에 도리가 또 도망을 갔다. 수도가의 텃밭을 뭉개고 창고 앞의 박 심어둔 것도 뭉개고 날쌔게 신나게 바람처럼 달려갔다. 어떤 이는 발정 났을 땐 한 마리는 풀어놓아도 된다고 혼수를 두던데 그게 아니었다. 사랑보다 자유가 우선이라는 것, 마구 달려보고 싶다는 것을 저렇게 온몸으로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한참 걸려서 도리를 잡았다. 승희 씨는 도리를 우사에 메어놓고 혼을 내고는 다시 돌순이 곁에 메었다. 어쩔 줄 모르고 짖기만 하던 돌순이가 도리를 마구 애무했다. 도리는 아예 벌러덩 누워서 돌순이의 사랑을 느긋하게 즐겼다. 논일 밭일. 오후 6시에 소 여물을 주고 나니 썰어놓은 여물이 바닥이 났다. 그래서 승희 씨는 기계를 돌려 짚을 썰고 나는 소똥을 쳤다. 소똥을 리어카에 담고 있는데 승희 씨가 여보 이리 와봐 하며 손짓을 한다. 가보니 쟤들 짝짓기 한다 하며 돌순이 집 쪽을 가리켰다. 기계를 잠시 끄고 구경을 하잔다. 도리가 5월 31일에 왔으니까 이제 닷새째인데 그동안 여러 번 폰만 잡고 몸만 부비다가 드디어 거사를 치르는 모양이었다. 엎치락 뒤치락 야단이 났다. 짝짓기 구경을 실컷 하고 승희 씨는 리어카에 가득 담은 소똥을 거름더미 있는 곳으로 운반하고 나는 누러붙은 소똥을 긁었다.
이제 제법 잎이 넓적해진 호박에 소똥 거름을 놓고 있는데 봄이 아빠가 왔다. 승희 씨는 봄이 아빠랑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나는 더 이상 미룰 순 없다며 땅콩밭으로 갔다. 아까까지 같이 매자고 하던 풀인데 은근히 풀매기를 싫어하던 눈치라 봄이 아빠가 반가웠을 것이다. 마을 어른들도 논일은 남자가 밭일은 여자가 하는 분위기던데 아마도 생리적인 것일까? 나는 논일이 싫은데 승희 씨는 밭일을 잘 안 한다. 해가 길어진 탓에 일을 시작할 수는 있었지만 워낙 시간이 많이 늦어서 겨우 방구랑쯤 메고 나니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풀들은 아예 땅콩과 붙어서 오랜 세월 감지 않아 엉켜버린 거지 여인의 머리카락 같았다. 우리 아주머니의 시어머니인 서울 할머니가 얼마나 가렵겠어. 머리에 이가 있는 거나 한 가지여. 하며 열심히 밭을 매던 생각이 났다. 그런 생각을 해서인지 내 머리밑도 가려웠지만 흑손으로 긁을 수도 없고 해서 고개 한번 안 들고 열심히 풀만 맸다. 조금만 더 하다 보니 어느새 한 구랑을 다 맸다. 나중엔 너무 어두워서 손으로 만져가며 풀과 땅콩을 구분해야 했다. 조금만 더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무렵 봄이 아빠가 떠나느라 차에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기에 아이고 어두운데 그만하지 라든가 수고했어 하며 승희 씨가 나타날 줄 알았다. 한참을 지나도 집 쪽은 고요하기만 하고 은근히 약이 오른 채 마루에 오르니 승희 씨는 누워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연기처럼 스며든다 해도 7시에 봄이 아빠가 데리러 와서 두 사람은 갈갱이 논으로 가고 나는 커피를 담은 보온병과 커다란 비닐봉지 하나, 산야초 관련 책 한 권, 전지가위, 면장갑, 그리고 팔에는 토시를 하고 뱀을 만날까봐 장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쑥이 무성한 밭을 이룬 홍문정으로.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갈갱이 논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4월에 눈여겨봐둔 쑥밭에 들어가 몸을 뱅뱅 돌려가며 쑥을 뜯으니 순식간에 큰 봉지 가득 찼다. 꾹꾹 눌러가며 쑥을 뜯다가 잠시 허리를 펴는데 좀 전에는 보이지 않던 산딸기들이 주변에 지천이다. 담을 데가 없어 먹기라도 하려고 마구 따먹었다. 배는 부르고 다 땄다 싶어 일어서면 또 곳곳에 빨간 열매들이 탐스럽게 유혹을 하기에 쓰고 온 밀짚 모자를 벗어서 하나 가득 따담았다. 그러고는 장화발로 땅을 헤집고 볼일을 본 다음 흙으로 잘 덮고 개울물에 손을 씻고 커피를 마셨다. 마시면서 눈을 준 곳에 보랏빛 쌀이꽃이 가득 피어 있어서 산야초 책을 펼쳐보니 두통의 효과를 본다고 했다. 펼친 김에 책을 더 넘겨보니 삼목련이 비염에 좋다고 하고 달개비도 좋다고 씌워 있었다. 삼목련은 앞머리실 숲에서 많이 봤고 달개비는 우리 집 주변에도 천지니 설명대로 만들어 두었다가 딸아이에게 시술해 봐야겠다. 책을 덮고 바라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청회색 산비둘기가 푸득푸득 날아오르는 소리, 풀벌레가 몸에 툭툭 부딪는 소리. 이대로 대기 속에 연기처럼 스며든다 해도 아쉬울 게 없을 듯 했다. 밭매기, 논매기. 5시쯤 일어나 소 여물 챙겨주고 텃밭에 물 주고 율무를 심을 공간을 만든다고 9시까지 풀을 메고 된장국 끓여 아침 먹고 국수 삶고 콩을 삶아 갈아서 얼음물을 채워 보온병에 넣고 논에 피를 뽑으러 갔다. 우리가 빌려서 농사를 짓는 논은 꽃샘 떡집 논이다. 대부분의 논들이 그렇듯 지금은 봉암사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한때 꽃샘 떡집이 소유했던 논이라 꽃샘 떡집 논이라 부른다. 올해 입적하신 서암 스님의 의지로 개방을 금하고 있는 봉암사가 불필요한 개발을 막기 위해 인근의 논밭과 집들을 거의 매입한 상태다. 남자들이 이야기할 때 듣기만 했던 꽃샘 떡집 논을 직접 가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논은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봉암사 경내에 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계곡에서 후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새 2마리가 나란히 날아올랐다. 쟤들이야. 저기가 보금자리인가 봐.
항상 저기서 놀거든. 승희 씨가 자주 그 원앙 한 쌍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눈으로 확인을 한 셈이었다. 우리 노는 경내로 5분쯤 걸어 들어가 개울을 하나 건너야 했다. 개울물은 차고 맑았다. 드디어 도착한 우리 논. 희양산이 바로 정면에 보였다. 논둑에는 개구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물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어린 메뚜기들이 쉼없이 뛰어다니고 논물 위에는 소금쟁이들이, 물속에는 올챙이들이, 논물 표면에는 개구리밥이. 다랑이 논답게 자연스레 구부러진 논에 구불구불하게 열을 지어 있는 모판의 피를 뽑기 위해 물장화를 신었다. 신으면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우스꽝스러운 스타킹 같은 주황색 물장화를 나는 처음 신어본다. 논에 들어가니 발이 쑥 빠졌다. 아직 피가 너무 어려서 뽑을 것도 없이 손으로 슥슥 문지르면 된다 해서 손을 넣다가 깜짝 놀랐다. 빨간 실거머리들이 수십 수백 마리가 꼬물대고 있었다. 그걸 보니 손바닥이 스물스물해서 도저히 손으로 문지를 용기가 나지 않아 장화발로 문지르기로 했다. 다음엔 고무장갑을 끼고 와야지 하며. 그런데 조금만 문질러도 흙탕물이 되어버려서 피도 실거머리도 보이지 않았다. 승희 씨를 보니 열심히 손으로 문지르며 다니는데 내가 이래서야 농부가 될 수 있겠나 싶어 눈 딱 감고 두 손을 푹 담그고 문지르기 시작했다. 매끈매끈한 흙 감촉이 참 좋았다. 새참으로 만들어 온 콩국수를 먹고 승희 씨는 일을 계속하고 나는 주변을 산책했다. 어디가 까맣게 달려있는 뽕나무를 만나 열심히 따먹고 너무 많아서 몸빼 주머니 가득 채웠다. 어제 딴 딸기와 함께 모아두었다가 부산 아이들 집에 갖다 주어야지 하고.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딸랑딸랑하는 방울소리와 매 하는 염소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맞은편 언덕 풀밭에 하늘색 남방의 청바지를 입은 키가 후리후리한 남자가 10마리 정도의 염소들을 데리고 걷고 있었다. 얼마나 멋있던지 순간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브래드 피터가 떠올랐다. 게다가 아까는 몰랐는데 그 옆에 스위스의 전원 풍경에서 본 듯한 나무집도 있어 더 멋있었다. 헉, 멋있다. 누구지? 응? 아, 저 사람? 홍문정 이장님. 이장님? 그 순간 어찌나 웃겼는지. 50살인데 농사가 몇만 평이래. 다 기계농이고 약도 치고 농한기에는 막일도 하고 아주 성실한 분이시지. 하루에 한 번씩 염소 보러 오더라고. 저 나무집이 염소 우리야. 몰고 다니며 풀 먹인 다음 또 가두고 가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장님은 우리 논두까지 오셨고 염소들은 목에 방울을 딸랑이며 앞장선 엄마 염소를 따라 풀을 뜯어먹으러 다녔다. 가까이서 보니 아까 그 하늘색 남방은 꼬질꼬질한 작업복이었고 바지는 푸른색일 뿐 청바지는 아니었다. 후리후리했던 키는 한참이나 줄어 있었다. 게다가 머리에는 새마을 모자. 이장님과 승희 씨의 대화. 뭐해요? 아, 피 뽑습니다. 아, 논맥이. 피 뽑는다고요. 그러니까 논맥이. 이장님이 가고 난 후 승희 씨는 그렇구나. 밭에서 풀 뽑는 건 밭맥이, 논에서 피 뽑는 건 논맥이 하며 웃었다. 내가 야, 브래드 피터보다 성실한 이장님이 더 멋지다 했더니 승희 씨는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나 하는 표정을 짓는다.